그 우리 이현주 의원님이 이제 준비가 많이 되셨네요. 이게 한번 쫙 시작하니까 말이 안 끊어집니다. 네, 저희가 경제성장전략위원장이시잖아요. 질문하면서 우리가 막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 하나에서 AI가 이제 어쨌든 이제 미래 먹거리로서 예. 가장 그 중요한 화두인데 네. 이번에 그 대통령실에 AI 미래 기획수석 생겼잖아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수석은? 이게 이제 AI 미래 전략 기획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기네요. 짧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사실 AI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산하에 미래 그 전략과 관련된 그 아젠다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전환 문제도 같이 다루고요. 제가 알기로는 인구 문제도 여기서 그 비서관이 하나 더 산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미래의 어떤 기후 대전환, 그다음에 AI 대전환, 그다음에 인구 문제 이런 식의 어떤 미래 아젠다에 대한 것을 여기서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굉장히 큰 관심사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역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대통령이 쭉 있는데 이 대통령 역사에서 평가받는 대통령, 역사에 남는 대통령들은 대부분 이런 대전환기에 뭔가의 족적을 남기는 분들이 그 역사의 평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뭐 독재를 했다라는 오명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 보면 산업화 그러면서 어떤 우리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DJ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ICT 그죠? 네. IT 쪽으로 굉장한 어떤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렇죠. 네. 그 투자를 엄청나게 했어요. 인터넷 망만 생각해봐도 그럼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거 안 했으면 그리고 IMF 위기 극복 못했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됐을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까지 연결이 됐던 거 10년간.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는 사실 조금 늦었는데요. 지금이 바로 또 다른 어떤 대전환기에 와 있다. 그래서 AI 대전환으로 어떤 상징되는. 그럼 이게 AI가 우리가 뭐 챗 GPT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 생활에서 이런 인공지능이 실생활에서 상용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꼬마 자동차 붕붕 있잖아요. 진짜 오늘 1부부터 계속 옛날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붕붕도 전두환 때예요. 그런가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잘 보던 만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네.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꼬마 자동차 붕붕처럼 일종의 자동차 자체가 인공지능인 거잖아요. 그러면 제조 AI는 뭐냐? 공장 자체가 인공지능인 거예요. 그 공장이 스스로 여러 가지 변화되는 상황에 적응해 가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그것을 조정해 가는 공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 자동화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다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별로 다 이것이 최적화되어서 개인의 헬스케어들을 갖다가 AI를 통해서 이렇게 주치화 이렇게 해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물론 이거 가지고 야 그럼 노동자들 일자리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일을 하는 육체 노동이 예전에 이제 그 대부분이었더라면 이제는 이것이 전환이 되면서 이것을 프로그래밍하고 오퍼레이션하고 그다음 매니지먼트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가 또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 젊은이들이 볼 때는 더 괜찮은 일자리인 거예요. 네, AI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십조라든가 수백조 굉장히 엄청난 이렇게 재원 투자가 필요한 그런 분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재원은 근데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그런 데 대한 이제 걱정들도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가령 뭐 이제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 이제 증세를 하지는 않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그 어떻게 이렇게 재원을 마련해서 이재명 정부 이명박 정부 오늘 너무 과거로 회귀하는 느낌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증세 얘기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을지. 저는 이게 결국에는요. 이게 증세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정부가 다 직접 재정 지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AI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챗GPT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챗GPT 같은 것을 AI, LLM을 갖다가 개발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챗 GPT 같은 그런 어떤 AI, LLM 같은 프로그램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아까 AX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조나 여러 가지 자동차, 여러 가지 뭐 바이오나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노하우가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가 앞서 있지 않은 나라가 AI만 가지고 뭔가를 하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게 노하우가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AX 분야에서는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 물론 미국, 중국을 따라가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그러면 이거라도 조금 늦었지만 우리가 박차를 가하면 우리 해볼 만한데 결국 이건 뭐냐?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죠. 그럼 뭐냐면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은 어떤 환경과 규제 체계와 그런 어떤 요인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정부가 입안을 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그럼 기업들이 이거 투자하면 이게 되겠네. 그럼 우리가 이걸 투자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정부가 이 뒷받침 제도적으로 해주고 그리고 이게 시대적으로 이게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만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면 전 할 거라고 봐요. 근데 다만 딱 하나 조건이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네. 전력을 엄청나게 써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 전력량의 소비량에 비해서 거의 10배 넘게 네네. 들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이제 이게 모자라는 거예요. 전력이 공급이 부족해요. 두 가지인데 그래서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가 나오는 그렇죠. 거거든요. 전력망, 송배전망이 제대로 구축이 다 충분히 안 돼 있고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준비를 못한 거죠. 충분하게. 또 하나는 일단 발전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불규칙하고 남부 지역에 몰려 있어요. 원전이든 재생이든 다 남부 지역에 몰려. 예. 왜냐하면 수도권은 이게 발전소라는 게 공간이 없으니까. 공간도 없고 사실은 이게 님비가 좀 있지 않습니까? 또 지역에 따라서. 예. 우리 집 옆에는 또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분산 에너지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발전은 가까이 있으면 싸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왜냐하면 송배전만 까는데 돈 드는데 혈세 들고 그죠? 그리고 이런 에너지 고속도로에 이것은 정부가 1차적으로 책임지고 이 부분 에너지 그 고속도로나 이 송배전만 구축에 정부가 책임을 그렇죠. 줘야 된다. 네. 그래서 아까 ICT 얘기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기업이 그 인터넷망을 까는데 기업들이 투자는 했지만요. 그것을 주도하고 드라이브를 건 건 정부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고속도로 이렇게 뭐 휘고 이러면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에너지 고속도로는 필요에 따라서는 막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네, 이게 뭔가 네. 플렉시블한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재생에너지를 뭐 서남권 얘기를 많이 하고 네. 그 외에 또 전력을 원전이나 이런 네. 것들도 얘기하면서 동남권에 많이 다 있죠.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쓰는 곳도 수도권에서 많이 써야 될 것이고 이 얘기를 지금 막 얘기해 주시니까 지금 댓글창에 산업부 장관 하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막 올라오는데요.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저께 어제죠. 어제 그 저기 외교 이제 차관들 네. 경제부처 차관 인사 발표했는데요. 네. 그중에서 눈길을 끌었던 인사 중에 하나가 산업통상부 1차관의 문신학 차관. 예. 원전산업국장이 임명됐습니다. 네. 이 문신학 차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이제 그렇죠. 실무적으로 그 이끈 그런 관료로 평가받는데요. 요 인사에 담긴 의미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뭐 저는 근데 이분이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이제 에너지 쪽에 이제 그 탈원전 것을 실무적으로 이끌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면 그 전에 산업부 대변인을 주로 하셨어요. 그래서 산업부에 골고루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이 이재명 정부 인사 특징을 보면 굉장히 골고루 등용하세요. 그러니까 균형 인사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사람을 등용하면 또 저런 사람을 등용하고 또 관료를 하면 정치인을 하고 또 이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하면 왼쪽에 있는 사람을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재명 대통령 그 전에 대통령 후보 또 당 대표 시절에 일을 하실 때를 보면요. 당 대표 때 이렇게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정책에 관해서. 그때부터 최고위원으로 같이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면 그 완전히 정반대되는 의견을 다 들으세요. 네, 그러면 A가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A하고 완전히 정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꼭 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꼭 물어보세요. B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에 대해서 항상 반대하잖아.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 이유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토론을 시키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 토론을 가지고 조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합리적인 어떤 결론 내리는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토론할 때 경청한다는 얘기를 그래서 요새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떤 인사를 한다고 해서 꼭 거기에 치우쳐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그래도 또 어쨌든 그때 이제 관료로서 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인사를 하셨으니까 또 다른 어떤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요 일정 뒤에 바쁘십니까? 갑자기?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몇 분이나 더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요. 조금 괜찮습니다. 괜찮죠? 네, 그냥 물어볼 게 많아요. 네. 부산 맞습니다. 부산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부산에 해양수산부 옮긴다. 북극 항로 얘기도 했던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의견과 생각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저는 그거 너무 반겼습니다. 제가 부산 출신이기도 하고 사실은 부산이 너무너무 이렇게 침체돼 있는데 이게요. 이렇게 어떤 지역이 왜 침체되냐 이렇게 딱 보면 그 지역의 핵심되는 산업을 이끄는 기업이 빠져나가면 침체돼요. 근데 부산이 언제 완전히 망가지냐면 한진해운이 무너지면서 망가져요. 한진해운. 근데 한진해운이 글로벌 해운 회사였거든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산에서 부산대학교 나오고 부경대학교 나온 조선 해운 분야를 전공한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은 지방에서 대학을 나오고 열심히 공부를 해도 한진해운에 입사를 하면 글로벌 회사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성공하면 전 세계를 무대로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이게 딱 무너지고 나니까 이게 완전히 해외 이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면서 부산에 있던 똑똑한 학생들이 이제는 그런 꿈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상징적인 사건인데 앞으로 이제 그래서 그런 부산이 완전히 생뚱맞은 것을 가지고 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부울경의 가장 큰 경쟁력은 사실 입지 조건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 태평양에서 이런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북극 항로가 앞으로 특히 열리게 되면 이것은 대체할 곳이 지금은 상해가 조금 더 앞서잖아요. 물동량으로. 그런데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부산이 아마 저는 세계 최고의 항구가 될 것이다. 항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특히 대만 해협이 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대만 해협, 호르무즈 해협 보면 그렇죠. 협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북극 항로가 저는 앞으로 꼭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또 뭐가 있느냐. 함께 부울경의 산업도 같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물류가 활성화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또 해사법원 얘기도 그 같이 공약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명실공히 이제는 그 영국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해운을 중심으로 한 보이지 않는 지적 어떤 시장까지도 열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또 뭐가 있느냐 또 중요한 게요. 되게 많네요. 요즘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난리지 않습니까? 또 알래스카 프로젝트.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세계 이제 여러 이제 나라들이 북극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인데 여러 가지 면인데 어쨌든 기후변화를 측정한다. 이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면에서도 사실은 우리 잘 모르지만 북극에요. 이미 많은 나라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슨 포럼도 있고 기후대응 포럼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자원개발 탐사를 그렇겠죠. 위한 여러 나라들의 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동안 소홀히 했거든요. 근데 이걸 하려면 어쨌든 북극 항로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해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열심히 이미 하고 있겠네요. 우리가 그럼 지금 늦은 건 아닙니까? 북극 항로 개척에 나서는 게? 조금 늦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입지가 좋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산만한 곳이 없다고. 하긴 부산만한 곳이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최고의 입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제 러시아 같은 이제 러시아가 상당히 이제 중요해지는데 이 러시아하고 미국이 이제 러시아하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북극에 대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 지금은 현재 어쨌든 우리가 우크라이나전 때문에 러시아하고 좀 소원하지만 미국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전이 끝나고 미국이 러시아하고 관계를 개선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북극 항로를 이제 활성화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거기 우리가 관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요. 북한 문제가 러시아하고의 관계 개선에 많이 달려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예. 북한의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북한하고의 경협도 사실은 북한 남북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미국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지금으로서는 과거에 물론 중국도 중요하겠지만 러시아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예. 보죠. 네. 자, 오늘 그 여러 이야기 대부분 이제 경제 산업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 정부가 이제 일주일 남짓 지났는데 그만큼 또 기대가 큰 정부이기도 하고 네. 전체적인 뭐 이 대한민국의 앞날에 필요한 부분들 쭉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짧게 요거 정치 관련된 이야기들, 요것도 좀 몇 마디 여쭤보고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금 속보 나온 거 보니까 오늘 한강 홍수 통제소 가서 그 장마 대비 갔다가 예정에 없이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해서 또 희생자 추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뉴스가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 같이 일을 해보셨잖아요. 네. 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좀 괜찮습니까? 지금 뭐 전 저러실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힘들지 않으셨어요? 최고위원 할 때? 아니 어떻습니까? 사실 일단 이 대통령 옆에서 있으니까. 예. 저도 굉장히 약간 워커홀릭에 가깝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악착 같은 사람인데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저보다 더한 분이 계시군요. 너 진짜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근데 제가 그거를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공직자의 1시간은 그냥 1시간이 아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면 5천만 국민의 지도자잖아요. 예. 그러면 이 5천만 국민의 1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5천만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딱 생각하니까 왜 저렇게 열심히 정말 1분 1초를 아끼시는지 알겠다. 다만 옆에 있는 분들이 얼굴이 점점 노래져가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네. 지난주에 나오셨던 그 정성호 의원이 예.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그 대통령이 그 공무원들 경기지사 하실 때 네. 공무원들한테 지시사항을 꼭 이렇게 적어놨다가 나중에 체크한다고 했냐 안 했냐. 근데 실제로 최고위원들한테도 미션 주고서 그렇게 합니까? 물어봅니다. 네,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뭐 규제 예를 들어서 이 아까 북극 항로 같은 것도 그렇고 뭐 또 AI와 관련해서도 AX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뭐 이거 관련해서 좀 그때 물어본 거 그거 좀 알아본다고 했는데 이채우 그거 알아봤어? 또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 딱 페이퍼로 드리겠다고 딱 해야 돼요. 네. 설명을 드려야 돼요. 하여튼 좀 약간 힘든. 네, 좀 뭐 피곤하지만 국민들한테 좋은 거죠. 아니 그럼요. 네.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해주고 공직자들이 막 잠 안 자고 일하면 국민들은 또 그만큼 마음이 또 편안해지고 흐뭇해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또 근데 건강을 상하면 안 되니까 조금. 네. 그래서 저희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일하시는 분들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아마 지금 행복하실 거예요. 그걸 챙기시면서 일하시는 게 행복한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 사람들은 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까. 자, 오늘 찬스 인터뷰 우리 민주당 이현주 의원과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끝으로 우리 이현주 의원 뭐 하실 말씀 혹은 아직 못 하신 말씀이 있으면 좀 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뭐 사실은 이제 정권 초기이고 또 뭐 공약에 대해서 쫙 얘기하니까 저희가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객관적 상황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좀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부도난 기업을 인수한 거랑 비슷해요. 전 정부가 너무 망쳐놨다. 네, 그러니까 뭐 원래도 계속 안 좋아지고 있었지만 한 3년 동안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한 게 없거나 정말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페달을 밟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12월 3일 그 12.3 내란 이후에는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이 6개월간 지속된 예. 거거든요. 그래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황이고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도 굉장히 녹록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공동화 위기 이런 네. 것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조금 이렇게 알고 상황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또 장밋빛 또 기대만 하실까 봐 저는 좀 걱정이 돼요. 네, 예. 근데 저희가 최선을 다할 거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저도 그 경제성장위원장 맡으면서 경제성장 전략 보고서도 집대성하고 했지만 정말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는 했고 또 앞으로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또 지원하고 할 테니까 좀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같이 함께 근데 이거는 같이 함께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네. 생각해 보시면요. 아까 뭐 우리가 쭉 산업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냈을 때 IMF를 위기 극복을 했을 때 그때요 금모으기도 있었지만 물론 지금이 금모으기 시대는 아니지만 이런 위기를 극복할 때는요 다 같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이걸 뛰어넘어서 미래로 우리가 대전환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걸 국민들이 한번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이 요새 너무 비싸 무기. 그렇죠. 그건 좀 힘들어요 사실. 올라갔을 텐데. 네, 금을 모으기 좀 힘듭니다. 자 오늘 찬스 인터뷰 함께해 주신 이현주 의원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찬수 대기자도 여기서 인사 예, 고맙습니다. 자 끝으로 속보 하나만 더 전해드리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냈군요. 대북 방송을 중지했더니 대남 방송도 멈춰섰다. 이게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인데 여기에 바로 이어서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 복구를 또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전방위적으로 지금 일하시는 것 같아요. 이태원도 가시고 국민 안전, 그다음 증시 가시고 남북 대화도 얘기하시고 모든 게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덕분에 저희는 해야 될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좋은 거죠. 좋아요. 제 표정이 좋아 보이죠. 이거 진짜 바로 잡아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안 해야 이거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이런 게 너무 많으셨던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하고 싶었던 일들 지금 하고 계신데 일하시는 분들도 또 국민들도 다 기분 좋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